자, 1교시 은퇴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픽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권대영 선생님 준비하셨죠? 우리가 은퇴 설계 현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퇴학교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소개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그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입니까? 네.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요. 노인 일자리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구인 구직 사이트, 바로 제목이 두 글자인데요. 여기입니다. 일자리 여기. 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여기 이렇게 치시면 바로 상단에 뜰 수 있는데, 여기만 치면 또 국어 사전에서 여기를 해석해놓고 또 여기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고 또 네. 이러니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괜히 은퇴학교 들어와서 여기 배웠는데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불평불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일자리 한 칸 띄고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요. 예.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시군구로 검색을 하시면 그 안에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매칭시켜주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팁을 지금 바로 시작과 함께 드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구인구직 사이트 여기 잊지 마시고, 요즘 은퇴 세대의 재취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좀 통합 일자리 사이트까지 이렇게 등장한 거 저는 너무나 환영합니다. 공공형부터 일반 일자리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만 60세부터 네. 65세 참여 자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뭐 노인 독신 가구이면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선발 기준에서 제외되는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형 일자리도 있고요. 근데 재능을 나눌 수 있고 또 사회형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으로 내가 시장에서 조금 더 약간의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소개도 충분히 나와 있고 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검색부터 해보시고, 로그인 필요 없으니까 검색부터 해보시고, 로그인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정보를 보는데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패스워드 너무 편해. 비밀번호 이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오, 그게 좋아요. 네. 예, 우리 시니어 또 신중년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신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검색하고 신청하면서 내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네. 상담 받고 나서 이제 면접도 봐요. 당연히 면접 봐야겠죠.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선발을 하게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서류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다 정리돼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김신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창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Job Creator. 무슨 얘기냐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활동으로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우리 은퇴 세대 중에요,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창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신조어입니다. 창직.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 사칙연산 있잖아요. 예. 사칙연산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네. 직업을 이 직업과 이 직업을 한번 더 해본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 직업에서 반을 쪼개서 세부적인 것만 하는 것도 창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직업과 이 직업을 콜라보레이션해서 곱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세분화해가지고 나눠보는 것도 창직입니다. 그래서 쪼개고 나누고 붙이고 마음껏 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직업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 정말 우리 중장년층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이죠. 당연히. 평생 그 현역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정말 창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요, 창직에 대한 6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6계명 있어요? 뭐 계명이라고 하면 일단 좀 기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6계명이라고 하는 창직 지침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네. 튀어야 산다입니다. 왜냐하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시장에 틈새를 찾으라는 거죠. 틈새. 네, 딱 와닿죠. 창직이니까 틈새를 찾기 위해서
튀도록 해라. 네. 두 번째, 그러면요, 당연히 직업의 세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미 있는 직업을 조금 전에 우리 권도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합치거나 세분화하는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아니, 아무리 좋은 걸 찾아냈지만 내가 관심이 없다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그런데 이게요, 반박자 빨라야 돼요. 그래서 시대보다 반박자 앞서가라. 아, 근데요, 너무 앞서가시면은요, 또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참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앞서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고생하세요. 고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박자만 앞서가셔라. 그러려면은 시장의 동향이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는요, 이제 우리 중장년들이 창직을 할 때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들을 좀 구하셔야 돼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고 전문가나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의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작은 실패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 얘기는 뭐냐?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노하우로 쌓아서 창직에 활용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창직 6계명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네. 오정세 씨 창직한다. 지금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이런 말이 딱 꽂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니까 스트레스 해결사라 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 전문가랑 잔뜩 갖고 장사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스트레스 던지고. 받는 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뭐 깨고 부시고 소리 지르고 울고 했던 그런 공간이 한때 잠깐 왔다 갔어요. 지금 여기에 겹치네. 시대보다 반박자 앞서가라 했는데 너무 앞서가서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종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제가 가서 분위기 좀 띄워주고 스트레스 풀려주려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오종태 말도 안 돼 이런 분이 분명 계실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창직의 하나의 그 첫 번째 발돋움일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예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워낙에 그림을 그리시지 않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모바일로 그리다 보니까 색칠하기부터 시작해서 색을 칠하면서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거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본인이 이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화가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서 모바일 아티스트가 되셨어요. 그래서 협회를 만드시고 전시도 하고 그러면서 그 그림들이 또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의 트렌드가 다 모바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 트렌드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회원들 중에는 정말로 화가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면서 함께 그렇게 하면서 직업을 하나 만드신 거죠.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지만 경력과 연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중장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게 창직이에요. 예를 들어 밥상머리 교육사라고 들어보셨는데요. 그게 뭐예요? 밥상머리 요즘 교육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해주겠다. 어른으로서의 이런 유기적인 가르침을 한번 줘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밥상머리 교육사도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직업화한다.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 한국창직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직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장년 맞춤형 창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창직. 중요한 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창직의 아이디어가 바로 큰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고통의 보따리에 이렇게 싸서 준다고. 아마 여러분이 창직을 만들어내시면 그 고통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그 안에 행복이 오듯이 그 창직이 나중엔 큰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멋있다. 해 정말 멋있네요. 봅니다. 예.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늦은 나이는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트렌드 픽이었습니다.